네, 경제 현안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엽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해드린 ELS 관련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서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지금 입은 상태잖아요. 네. 네, 전해드린 대로 은행들은 굉장히 3년간 큰 수익을 얻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만기가 돌아온 게 약 7천억 원 정도가 지금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왔는데요. 예. 그 중에서 절반 이상 거의 3,600억, 700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난 것이죠. 예.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예금 고객들은 상품 투자에서 실패해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홍콩 H지수라는 상품의 대반전이 없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게 그대로 이어지면 예. 그 손실액 수가 7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피해가 눈덩이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 상품을 판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만으로도 그동안에 6,81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어요. 예. 현재 지금 ELS 상품은 증권사에서 그 기본을 설계해가지고 증권사에서 직접 팔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넘기기도 하는데 은행에 넘길 때는 은행은 설계도 하지 않고 단순 중개하는 것만으로도 그 판매액의 1% 정도를 확정 수익으로 잡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눈 감고 헤엄치고 아,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나침판도 없이 태평양 바다에 빠진 지금 이런 형국이 됐죠. 네. 물론 투자를 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은행에서 판 상품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은행하면 신용의 상징이고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낮을 수가 있어도 예. 원금을 떼이는 경우를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은 그래 왔더랬어요. 그런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정권과 금융을 넘나드는 이런 상품들이 생겼는데 이제 예. 금융감독원 조사 지적에 따르면 이 상품을 팔 때 이것이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충분하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은행 책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 피해가 갈수록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비유한 표현 중에서 눈 감고 헤엄치기는 손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손 짚고 헤엄치기. 눈 아, 감고 헤엄치면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하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상품의 가입자들은 오히려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당국이 또 약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부양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예,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가격은 하루에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홍콩 증시가 대폭 올라간다면 그러면 손실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면 손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도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지금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정시 부양책을 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부양책을 폈을 경우에 주가가 오르는 수도 있지만 예. 100% 주가가 오른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시 부양책까지도 나왔다라는 관점 그리고 부양책 효과가 그동안의 경험치에 따르면 일시적이고 매우 제한적이다.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발, 경기 침체. 요즘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예. 이 돼지고기, 설날에 돼지고기 못 먹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해서 특히 설날에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는 게 중국의 오랜 관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지금 사질 않아서 돼지고기 가격이 28%나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왜 안 사요? 돼지고기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자기 집이 부도가 나고 아이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돼지고기 먹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만큼 예. 어렵다는 거죠. 예. 홍콩 H지수라는 것은요. 네. 홍콩 샹하이 지수의 약자인데 저기는
홍콩에 상장돼 있기는 하지만 네. 전부 중국 회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 회사들이 네. 상장을 홍콩에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홍콩 H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예. 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이란 곳이 네. 중국이 사실상 일국 이체제를 끝내고 강점을 하면서 외국 자본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예금을 가입시킬 때는 2020년, 21년 이때는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홍콩 H 지수가 12,000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사실 그때가 피크였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계속 지금 떨어져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바라건대 좀 홍콩 H 지수가 원상 회복을 좀 해서 예. 피해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홍콩 H 지수와 연계된 ELS 판매는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판매 금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ELS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은행에서 ELS 상품 파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은 신용금융기관이고 예금, 대출, 또 금융 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인데 ELS 상품은 겉으로는 예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하면 이자를 준다 이렇게 보장을 하고 특히 저금리 시대에 거의 이자가 제로에 가까웠을 때 이 ELS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를 거기에 또 5배, 6배 뭐 엄청 줍니다. 예.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서운데요. 네. 그 연계되는 ELS가 Equity Related Stock이라고 해서 주가 연동 주식인데 만약에 주가가 예. 일정 금액 이상 크게 떨어지면 원금 보장 못할 수가 있다. 웬만큼 떨어져도 원금은 보장합니다. 예. 그런데 50% 이번에 만든 상품은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면 네. 이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팔았고 당시 은행에서 일부 이제 은행 직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또는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 대상으로 주가가 반토막 날 리가 있습니까? 홍콩 주가 떨어지면 홍콩 정부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 상품을 권유했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팔아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글자도 모르는 뭐 아픈 그 연세 많은 분들을 상대로 팔았다. 이래서 원래 이런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팔 때는 예. 반드시 고위험도를 공지하게 돼 있습니다. 증권사가 파는 것은 증권사는 고수익, 고신용으로 아예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이 그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은행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요. 은행이 자회사들이 대부분 증권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은행에서 안 팔아도 증권사를 통해서 팔아도 금융지주회사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품을 팔면서 신용도만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예. 뭐 그런 면에서 팔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3.4배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영업을 하지 못했던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이제 그 피해가 드디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영업을 못했으니까 이익을 못 벌었을 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 때 대출 상환을 유예 또는 연기해 줬었는데 그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갚으면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보증회사, 특히 각 지역에 지역 예. 신용보증금융회사들이 있어요. 그쪽에 보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제때 돈을 못 갚으면 예. 대위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보증을 해준 사람이 대신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도 보증 잘못 썼다가 남의 빚을 대신 물어줘서 파산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대위 변제 피해라고 그러는데 예. 벌써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37%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금액으로는 1조 7천억 이상
지역 손보회사들이 돈을 대신 물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영그룹이요. 2021년 이후에 태어난 직원, 그러니까 직원의 자녀 한 명당 1억 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0명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직원에게 어쨌든 2021년 이후에 자녀 나면 1억 원 줄게 해서 약속 지키고 있고 또 임대주택 정책도 개편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애 낳을 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예. 시간을 좀 뒤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지금 아기들이 2명이나 있거든요. 그럼 2억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을 돌려서 부영에 근무하고 있다면 2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뭐 헛된 망상을 가져보는데요. 예,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예. 부영그룹의 이중권 회장의 큰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출산과 육아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중권 회장이 아주 통 크게 2021년 이후에 아기를 낳은 직원들에게 예. 1억 원씩 준다. 야, 그밖에 지금부터 나도 1억 원씩 주겠다. 그렇죠. 이런 각계에서의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는 이런 노력이 서로 합해진다면 예. 우리 출산율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렇게 돈만 2억 주는 게 아니고요. 부영이 건설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집도 임대해 주겠다. 예. 다만 정부가 땅은 좀 내놔라. 뭐 이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진일보한 우리 출산 대책을 같이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